빛가람 혁신도시의 명품 중고교 설립이 추진됐다가 좌초됐습니다. 법적 한계에다 전남도 교육청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명품 신도시를 지향하는 혁신도시에 열악한 교육 여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맞는 첫 명절, 설 선물 주문량이 크게 줄어들고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이 전개되는 등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반기문 유엔 전 총장이 광주와 호남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발점이라며 이틀째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반 전 총장과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최영우 영입과 양현종 잔류로 올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는 기아가 새 유니폼으로 11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혁신도시의 명문 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이 결국 좌절됐습니다. 법적 한계에다 전남교육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5만 명의 명품 신도시를 지향하는 혁신도시에 열악한 교육 여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속속 이전하고 인구도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초등학교 두 곳에는 전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 3년 사이에 중고등학교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마땅히 선택할 학교가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백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시점에 타 지역으로 다시 서울로 온다든가 경기도 이쪽에 내려오신 분들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이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한전은 재작년 이맘때 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에너지 공기업 등 나머지 15개 기관도 동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학교 법인을 설립하는 법적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결국 좌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와 보편적 교육을 내세워 특수 목적의 사립고 설립에는 부정적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사립고라든지 국제고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그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은 어울리지 않죠. 전남과학고와 외국어고를 혁신도시로 옮기려던 계획 역시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주거지 이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녀 교육 환경이라는 점에서 명품 중고등학교 설립은 빛가람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설 명절을 맞으면서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이 줄었는가 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집배원들이 당일 배달할 택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울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 이틀째. 하루 평균 4천여 통을 배달하는 이곳에 맡겨진 양은 오늘만 6천여 통. 매년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물량은 늘었지만 선물용 포장보다 일반 우편물이 더 눈에 띕니다. 물량으로 보면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선물 형태로 돼 있는 물량은 줄어 보입니다. 명절 선물 배송에 주로 이용되는 민간 택배업체들은 청탁금지법을 조금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서 나가는 물량도 10에서 15%가량 줄었고 명절마다 택배 기사들에게 안내되던 비상근무 방침도 없습니다. 추석 때까지도 그래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도 거의 다 못 싣고 나올 정도인데 다 싣고 나오니까 확실히 줄었죠.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자체적으로 전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어떤 지출 그리고 구입에 대한 그런 억압이 좀 사라진 거죠. 좀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임직원들로부터 선물을 혹시 받거나 하면 선물 반송제도를 통해서 그 선물을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설 명절. 법 시행을 계기로 불필요한 관행을 뿌리 뽑자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수특산물 선물 판매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됐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영란 세트까지 등장했지만 선물 주문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완도 지역 5개 업체가 공동으로 만든 전복 판매 협동조합입니다. 설을 앞두고 선물 주문이 이어지면서 포장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그러나 주문량은 지난해 설보다 절반으로 줄었고 10만 원 이상의 큰 전복은 주문이 끊겼습니다.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품인 전복 대신 제수용 생선 등으로 5만 원 미만의 영란 세트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판매가 저조합니다. 택배비 포함하더라도 5만 원 이하 안쪽으로 좀 하는 상품을 몇 종류 만들었고요. 생선 저희가 생선도 하고 있는데 생선 같은 경우도 49,500원. 청와대 등 관가의 선물로 인기를 끌던 장흥 표고도 고급 이미지 탓에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8만 원 정도 하는 장흥 흑화고 선물 세트입니다. 예전 같으면 불티나게 판매됐을 선물 세트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거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급인 백화구는 재고 처리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가품 위주로 포장을 해놨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흑화고나 백화고 고가 상품이 거의 포장을 못하고 있고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우와 굴비 등 지역 특산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수량을 줄여 가격을 맞추자니 선물로서 가치를 잃고 품질을 높이자니 팔리지 않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설을 맞아 남도의 특산물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호남 행보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은 광주를 찾아 지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광폭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국민의당은 거리 두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박명록에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희생된 민주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쓴 반 전 총장은 기자들에게 광주와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값진 희생을 거쳐서 이룩한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조선대 강연에서는 현 시국과 정치 문제에 대한 발언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촛불 집회와 광장 민심은 현재와 같은 정치 제도를 확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해 개헌을 시사했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며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자신이 그 포용적 지도자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제 자신이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을 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계층의 사람들하고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처럼 포용적으로 대화를 한 사람은 없었다. 한편 반 총장 측의 우호적이었던 국민의당의 연대 분위기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반 전 총장의 정체성과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주변 인사들을 볼 때 연대의 문을 거의 닫았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고 안철수 전 대표도 반 전 총장의 최근 행보가 여러 면에서 애매하다며 설이 지나서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동경선을 통해 촛불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민주 세력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광주 전남 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공동경선으로 공동정부의 모델을 구성하면 안정된 개혁이 가능하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연대와 공정 그리고 혁신을 추구해온 자신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FA를 통해 우수 선수를 보강하고 팀의 간판 투수는 잔류하기로 하면서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뭔가 해보자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선수단의 분위기도 밝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100억 원의 사나이 최영우. 올 시즌 호랑이 군단에 합류한 최영우 선수가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지역 야구 팬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기아에서 뛰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그게 좀 빨리 이렇게 온 것 같아요. 팬북과 화보 촬영을 위해 챔피언스 필드를 찾은 최영우는 3할과 30홈런 그리고 100타점 이상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또 중심 타자로서 역할을 위해 자율 훈련 중인 선수들과 접촉을 넓히며 팀 분위기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중심 타자로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목표에 3할에 30홈런 100타점은 하고 싶고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팀 성적도 따라올 것 같아요. 최영우 선수의 합류로 선수단의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는 해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팀의 간판 투수 양현종 선수도 올 시즌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서로 간에 분위기도 좋고요. 항상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올 시즌에는 좀 이런 낼 것 같은 그런 선수들만의 그런 눈빛이나 그런 마음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국내 프로야구사에 남을 기록을 써내려가기 위해 도전에 나서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이곳 챔피언스 필드에서 홈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은 오는 31일 V11의 꿈을 안고 일본 오키나와로 출발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타고 그러면은 급발진을 하지 말고 급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하는 게 거기 가장 중요해요. 이게 짐 같은 거 이렇게 타고 가면 이제 이렇게 서 있는 데가 좀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출발하거나 이게 놓을 자리도 없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하고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이나 위험을 느낀 적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지난해 광주시의 시내버스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신고는 822건. 지난 2014년 1000건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2건 이상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는 버스가 승강장에 멈추지 않았거나 승하차를 거부했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리고 5건 중 1건은 운전자가 불편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난폭 운전이나 급정거 등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서 위험을 느낀 경우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하면 버스기사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거나 4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처분이 너무 관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도 지난 2011년 96점에서 지난해 84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버스 요금도 인상이 됐고요. 다음 달엔 버스 노선도 개편된다고 하니까 안전과 서비스도 한 단계 향상되길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 사무는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라 이양사무인 자치사무로 교육부의 요청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학교 지정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국정역사교과서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광주를 찾아 5.18 기념공원을 20분가량 둘러봤습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미국 정부가 5.18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리퍼트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는 20일 한국을 떠나는 리퍼트 대사는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과 광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며 기록물 공개 협조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중국 업체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채권단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고 있는 박삼구 회장이 권리를 행사할지와 박 회장의 1조 원대 자금 마련 여부에 따라 인수전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광산구 수안동 중흥 1차 아파트 주민들이 119만 4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